지금부터 애국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킹스맨 보셨죠? 킹스맨에서 노래를 틀면 집단 사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2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2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낼 해먹었습니다. 자 이제 뭐시기 이제 내가 이거는 발음을 못하겠어. 우리 또 발음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 새끼가 얼마나 무식한 새끼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지금부터 씨발로마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보여줄게. 자, 요 리오트라는 단어는 폭동이라는 단어야. 폭동. 자, 요 리오트라는 단어는 폭동이라는 단어야. 폭동. 폭동이라는 단어라고. 야, 이 모자란 새끼야. 리옷이 뭐냐, 리옷이. RIOT 라이엇. 야, 네이버 그 영어 사전에 RIOT 치면은 친절하게 그 발음을 들어볼 수 있는 것까지 돼 있어요. 내가 들려줄게. 라이엇 이 새끼야. LIO. 이거는 그러면 리온이냐? 심지어 라이엇은 이 새끼야 폭동이잖아. 폭동.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폭동. 야, 그걸 모를 수는 있어. 영어에 약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모르면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놓고 이제 영어가 나오니까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거는 존내 쳐올리고 말이야. 존내 잘하는 사람 찾고 있어요. 존내 잘하는 사람. 이거 씨발 원래 안 쪽팔린가? 좀 아름아름하라고 이 새끼. 아름아름. 이 새끼 부끄러움이 없어. 야, 이 새끼야, 뭐 방송을 만들려면 네 대가리로 뭔가 공부를 하는 거를 해. 방송을 만든다는 새끼가 최소한의 성의가 없어요. 야, 무식한 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네가 그 수준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하여간 오늘은 무식한 새끼에 대한 메타작 2탄입니다. 왕자라고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다시 못 부를 것 같고, 그냥 너는 오늘부터 리오시다. 리오. 로짜.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공교육의 대단함을 제가 이제 보여주겠다. 내가 그래도 어쨌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대학원까지 이제 다녔던 사람이니까 저렇게 무식한 새끼라도, 저렇게 꼴통이라도, 저렇게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싶은 인간이라도 어쨌든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걸 내가 사실성인의 정신으로다가 그런 어떤 성의를 내가 보여주겠다. 자, 우리 로짜가 칠판에 4개를 썼었죠, 지난 영상에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다시 뚝배기를 깨드리기 위해서 저도 칠판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짜 뚝배기 깨기 1번. 자, 2020년에 한국 고등학생이 1980년 5월에 미국 국무부 직원보다 낫다. 그것도 개 낫다. 개 많이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종 때 영의정보다 우리가 국민정음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아. 그렇지. 심지어 세종 때 그 예조 판서보다 한국 고등학생의 어떤 지식 수준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높아. 그렇지.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역사학은 발전하는 학문이다 라는 얘기와 통합니다. 왜냐? 훨씬 많은 자료가 발견이 되고 그게 연구가 되고 또 축적이 되고 알려졌거든. 그럼으로써 이 각 자료들 사이에 이제 교차 검증이 이뤄지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는 맞는 자료고 뭐는 틀린 자료인지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게 된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의 레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와 검증이 끝난 지식을 흡수한 2020년에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1980년 5월 당시에는 광주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국무부 직원보다도 더 많은 5.18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훨씬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역사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을 때 상무지랭이일 때 어떤 문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한번 보시죠. 철저한 증거로서 그 사안을 판단하는 게 옳겠죠. 이 새끼가 주장하는 첫 번째 5.18 사태의 첫 사망자는 김경철이라는 사람인데 계엄군에 의해 두들겨 맞아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 상식의 선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계엄군들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시민을 죽을 듯이 밟아서 사망했겠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자, 이제 네 새끼가 들고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 어디에 계엄군이 쳐주겠다는 사안이 적혀있냐? 내 눈이 병신이어서 안 보이는 거냐? 아니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뭐 그거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우파 쪽만의 주장은 김경철이라는 사망자가 계엄군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것을 뒷받침해줄 근거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뭐냐? 너네는 있냐? 얼마 전 미국 국무부 CIA에서 공개한 비밀 문서를 보여드리죠. 온건파 시민위원회는 시위의 통제권을 잃었으며 극렬 분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판단,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었으며
몇몇이 차용되었음. 자 로짜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당시 국무부 보고서에 광주에서 인민재판이 열려가지고 몇몇이 처형됐다는 정보 보고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김경철 씨가 그때 인민재판으로 희생된 사람이라고요? 야 네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니? 계엄군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로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김경철 씨를 네가 그 명예를 네가 지금 훼손하고 있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면은 지금 김경철 씨가 계엄군의 폭력에 희생당한 게 아니고 선동을 당한 광주의 폭도들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때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화 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이 양반이 가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지금 그 자료로 갖고 온 거 여기에 계엄군이 죽였다는 거 어디 나와 있냐고. 계엄군이 죽였다는 자료 어디 있어? 자료? 내가 갖고 와볼게. 더 시츄에이션 인 광주 인민재판으로 이 개새끼들아, 니들 폭도들이 인민재판을 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자료를 깠어요. 인민재판을 했대잖아. 우리 쪽 주장은 개새끼야, 요거 너희들 폭도 새끼들한테 인민재판 당해서 다 두들겨 맞았다고 보고 있어. 야 이거 네가 지금 하는 말 혹시 김경철 씨의 유가족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그 기념 사업회나 이런 데서 네 발언을 알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야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너? 괜찮겠어? 너 혹시 네가 멘토로 섬기는 지만원 아저씨처럼 광주에서 재판받고 싶냐? 김경철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온갖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데 뭐가 어쩌고째? 계엄군이 죽였다는 증거가 없어? 아니 씨발 어디서 광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이라는 거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는 새끼가 어디서 그런 패륜적인 소리를 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당장 내가 보여준 그 검시 보고서를 한번 다시 봐봐. 여기 사망장소 뭐라고 돼있냐? 국군통합병원이라고 돼있지? 야 인민재판 받은 사람이 국군통합병원에서 죽냐? 그리고 이건 당시 전두환 보안서에서 만든 검시 참여 결과 보고서예요. 네가 좋아하는 그 전두환. 야 사망 경위에 뭐라고 돼있냐? 계엄군, 그리고 병실, 타박사 보이지? 자 그리고 96년에 전두환 내란 사건 재판 때 공판장에 나왔던 80년 당시에 국방장관 주영복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검사가 공수부대원들이 강경 진압을 하다가 김경철이 최초로 사망했는데 알고 있었나?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영복이 뭐라고 답합니까? 19일 밤에 들었다. 이미 당일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들어간 사안이라고 이 새끼야. 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읽어줄게. 귓구멍 똑바로 뚫고 좀 제대로 들어봐. 5.18 금남로에서 희생당한 김경철 씨의 사례는 공수부대의 과격 진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김경철 씨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갓 100일이 지난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친구들과 점심 식사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부상당한 그는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03시에 사망했다. 너는 이 새끼야 이런 희생자를 이 씨발 새끼야 너 된 거면 씨발 새끼 배워가지고. 하여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유가족분들께서 아셔야 될 사안이에요. 광주 사는 배인규라는 씹새끼가 지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을 하고 있다. 요거는 내가 꼭 유가족분들이 아실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튼 기울여가지고 꼭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봐. 알겠니? 아니 그리고 저 새끼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왜 김경철 씨 케이스를 처음에 꺼냈습니까? 저 새끼가 지 영상에서 광주항쟁의 첫 번째 희생자가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김경철이라는 광주시민 첫 번째 희생자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된 거잖아. 근데 이제는 뭐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군지 그런 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경찰 측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거야. 그 난리통에 막 첫 사망자가 경찰 측에서 나오고 막 화력이 계속 밀리는 마당. 동작 그만. 이 새끼 시작부터 구라치냐? 뭐 첫 번째 사망자가 경찰에서 나왔다? 자료로 확인되는 시간 순서로 따졌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망자는 광주 시민 김경철 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계속 느끼시게 되겠지만 저 새끼는 말이죠. 지가 갖고 오는 그림이 뭘 의미를 하는지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 그걸 읽어본 적도 없고 읽을 능력도 없고 애초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남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훔쳐가지고 남의 원고까지 그대로 훔쳐서 남이 말한 걸 그대로 읊는 거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무지의 최상 단계. 지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잖아. 지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무지의 최상 단계. 자 여러분 이 새끼가 그러면 지가 저거 붙여놓고 뭔지도 모르는 저거 어디서 훔쳐왔을까요? 어디긴 어디겠습니까? 지만원이죠. 지만원. 자 지만원 TV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시면 요 우측 하단에 말이죠 이제 로짜가 잘라온 거 보시면 아주 교묘하게 잘려있죠. 어디 잘려있습니까? 윌고에서 잘려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 바로 밑에 인장이 찍혀있거든. 저 인장까지 가져오면 너무 뽀록이 난단 말이에요. 지만원 거에서 훔쳐온 게 너무 티가 나. 그러니까 지만원 아저씨하고 그 인장 안 보이게 하려고 살짝 그 옆에서 자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저 인민재판 어쩌고 뭐 이런 거 가져온 저거 있죠.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 뭐 국무부 보고서 뭐 CIA 보고서 어쩌고 하는 거 그거의 정체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1980년 5월 25일에 작성된 한국 모니터링 그룹의 상황 보고 제7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상황을 여러 이제 관계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미국으로 보낸 거죠. 이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광주 상황은 보다 암울한 국면으로 들어섰다. 온건한 시민위원회는 상황 통제력을 상실했고 급진파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재판소가 설치됐고 몇몇 처형이 이뤄졌다. 그러면 저것들이 얘기한 내용이 맞는 건가 이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새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빼먹었는지 뭘 얘기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전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는 뭐 일부러 뺀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몰라서 뺀 거야. 자 보세요. 25일 문건 바로 다음날 26일에 작성한 상황보고 8호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반란 세력이 인민재판소를 설치해서 처형을 자행했다는 앞선 보고는 완전하게 확인된 게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뭡니까? 어제 우리가 보고했던 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다. 주의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저 문건 자체가 말 그대로 정보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정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었던 서울에 있는 정보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그걸 모으고 정리해서 본국에 보낸 거죠. 그래서 신군부 새끼들이 일부러 역정보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흘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수작질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진짜 악질이야. 왜냐면은 이거 뭐라 그랬냐면 어디 블로그나 한겨레에서 자료를 가져온다. 씨발 대법원 판결문 붙여주고 검찰에 보고서 보여주고 씨발 공식 자료들을 다 갖다 붙이니 그래놓고 지는 블로그에서 지만 한 거 가져오고 지만 블로그도 아니야. 영상에서 잘라왔다니까. 영상에서 아니 근데 너 멘토인 지만호 선생님을 왜 그렇게 감추려고 들어 이 새끼야. 너 임마 지만호니 부끄러워 임마? 그래가지고 형이 말이야 네가 혹시 그 저 고발을 제대로 당하면 지만호처럼 똑같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네가 지금까지 미친놈들을 진짜 미친놈들을 못 만나봐서 그래. 진짜 미친놈들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줄게. 유튜브에서 싸울 때가 좋았지. 네가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나도 오프라인에서 상대해주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너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냐. 야 내가 유튜브 6개월 했다고 내가 온라인 사람인 줄 아니? 야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야. 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헬기예요? 자 그리고 이 새끼가 어떤 야바위를 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폭동은 전문적으로 선동되었으며 상당한 흥분 상태를 유발시켰다. 폭동은 공산당 요원, 간첩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작품이었다. 저 이제 뭐 보고서인지 나발인지를 교묘하게 이제 순서를 이어붙여놨는데 우리 로짜 표현대로 리엇이 나오는 문건 김대중 추종자들이 어쩌고 하는 거 저거 자체가 애초에 지만원이 야바이를 친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잘린 부분을 보시면 위쪽에 지금 잘려 있는데요. 5월 31일에 보면은 5천자 분량의 전문이 어쩌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위에 문장 comprehensive라는 단어를 중간에 자른 거예요. 왜 잘랐느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다 나온 겁니다. 2번 하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셜 로우 커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MLC. 자, 마셜 로우 커맨드 즉 계엄사령부입니다. 계엄사령부. 전두환 쉽새끼하고 그 신군부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의 발표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잘랐어요. 밑에도 위아래를 다 잘랐는데 밑에는 어디서 잘렸는지 한번 보세요. 어코딩 하고 나서 잘랐죠. 자 저기서 문장이 끝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 밑에 문장을 복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MLC account 라고 되어 있죠. 자 MLC 또 나왔죠. MLC 뭐라고요? 계엄사령부. 전두환의 그 계엄사령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저 전두환 나부랭이 새끼들이 떠드는 거를 그 주장하는 거를 이제 단순하게 옮긴 거 그걸 갖고 뭐 이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와이엇이라고 했다? 미국이 무슨 김대중 추종자들이 벌인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 자 제가 역사학의 발전 얘기를 왜 했느냐? 80년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정보원들이 광주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진 정보보고 중에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미국 정보원들은 뭐 그렇게 허접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25일에는 신군부의 그 가짜 정보 흘려 들은 거를 갖고 정보보고를 썼다가도 그 다음날에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였다는 거를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일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렸죠, 당연히. 근데 쟤들이 주장하는 그 국무부 보고서들을 쭉 읽어보면, 전부 읽어보면, 그렇게 한두 개 말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또 미국은 역시 미국이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며칠 만에 6월달로만 넘어가도 항쟁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미국인들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실제 상황을 거의 가깝게 파악을 해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또 발행을 해서 보내죠. 뭔 보고서? 국무부 보고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에 보낸 보고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18이 공산주의자의 영향이나 침투에 의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도 똑같은 국무부 보고서라고 이 씹새끼들아. 똑같잖아. 더 정확한 보고서야. 왜냐면 나중에 발행된 거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광주는 학생들이나 반정부 인사들로 인해 위험에 처한 도시가 아니었다. 광주는 위기 속에서 단결한 도시였다. 위기는 누구한테서 왔느냐? 외부자들한테서 왔으며, 외부자들은 뭡니까? 계엄군이지 씨발. 시민들을 오직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준으로 단결시켰다. 야, 이 새끼야, 너 임마 무슨 뭐 미국 국무부 뭐 CIA 존나게 떠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지? 처음 들어보지? 모르면 공부해야지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미국 국무부가 거쳤던 저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이미 검증 과정을 다 거친 정보들을 학교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80년 당시만 해도 상황 자체는 다 안개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0년 5월에 미국의 그 국무부 보고서를 볼 때는 뭐를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미국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 판단을 했길래 전두환과 그 신군부 씹새끼들을 용인을 하게 됐는가? 그 판단 과정은 어땠는가? 한국 신군부는 어떤 식으로 미국 행정부의 눈을 가렸나? 이런 것들만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끼야, 내가 임마 광주 경찰이 그 당시에 계엄군의 포갑이 너무 심해서 울면서 시민들한테 이제 들어가라고 호소하고 다녔다, 이 증언을 내가 인용하기 한계를 기사라고? 너같이 무식한 새끼들 알아쳐먹으라고 준 거라니까. 야, 그 유명한 증언은 말이지, 5월의 성서라고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들을 향한 발포를 거부했던 안병하 전남경찰청장의 그 평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암만 무식해도 이 새끼야, 광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책들은 좀 읽으려는 노력이라도 좀. 씨발, 내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지 쟤한테. 헬기예요? 자, 2번 일사부자리. 야, 일사부자리 아니라고 이 새끼야. 아니라고. 야, 내가 씨발 저거는 진짜 웃음밖에 안 나가지고. 일단 라이브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1차 1차 부재리의 원칙이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 러짜의 1차 부자리 개소리를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즉,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는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죠. 하지만 97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81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어이, 변태토가스 못 믿겠어? 판결문 보여줘? 자, 여기 80토 2756 판결문이 시봉세야. 이렇게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끝난 사건을 96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형법 불소급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김영삼 이 개새끼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 1차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이 판결을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어버립니다. 너무 무식해서 현타가 와서. 이게 비하면 성재준은 박사야, 박사. 야, 이 무식한 새끼야! 너 이거 어디서 훔쳐왔어? 네가 아는 거 아니잖아, 이거. 어디서 훔쳐왔어? 어디서 훔쳐오긴? 또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이지. 지만원 블로그에서 사러, 이 새끼야. 그냥 뭘 광주에서 사러. 어차피 지만원이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주둥아리로 나불거리기 그냥 할 거면 그냥 지만원 그냥 사러 문화생으로 들어가. 그냥 그 밑에서 저 방 걸레로 닦아주고 그러면서 그냥 지만원이랑 같이 사러. 같이 빵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여러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18에 대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자,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 자, 아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만원 선생님 그래도 맞춤법 그렇게 잘 안 틀려. 형벌 불소급이라고 정확하게 쓰셨잖아. 근데 저 새끼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법 불소급이래. 형법 불소급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막에도 형법 불소급이라고 빨간색으로 쫙 써놓으셨어요. 형법 불소급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무식한 놈 새끼 왜 자꾸 아는 척을 해? 야, 형벌 불소급이라는 거는 형벌을,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를 소급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형법이 아니고 형벌. 따라해. 형벌, 형벌, 형벌. 알겠니? 형벌을 받으면 알게 돼.
하여튼 지가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단어를 그냥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서 훔쳐와가지고 그대로 읽으려고 하니까 읽는 것도 못해. 읽는 것도.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오타를 자막에다 내놓고도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저거를 베껴서 쓴 놈이나 그거를 그대로 읽고 있는 놈이나 자막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그대로 쓴 놈이나 편집하면서도 속아내지도 못한 놈이나 하여간 전부 똑같은 대가리들만 모여가지고 지그들끼리 이지랄 하면서 영상을 만드니까 저런 게 나오지. 수경수를 다 못한다는 걸 한 큐에 증명한다. 리오 300 빼기 370. 여러분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만원이 한 소리 자체가 애초에 개소리라는 겁니다. 베낀 것도 문제지만 베끼기 전에 원본 자체가 개소리야. 그러니까 쟤는 개소리를 베껴가지고 개쌉소리를 만든 거죠. 애초에 5.18 특별법 자체가 일사부재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가 일사부재리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어. 애초에 지만원이 얘기한 거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그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놈 쉐끼들이 지들의 그 반란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사건, 고문으로 조작해낸 존재한 적이 없는 그 사건. 자, 고문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재심으로 해서 전원 무죄! 그때 심지어 재심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이 신군부 쿠데타에 저항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고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던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아이고 추상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 새끼야, 너는 그 신군부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 지네 범죄를 덮으려고 조작해낸 그 사건을 갖고 온 거고 이 새끼야. 실제 5.18 특별법은 전두환 새끼들의 그 내란 폭동 사건에 대한 거야.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전혀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고, 알겠니?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들은 5.18 특별법 이전에는 지그들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 심지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저 새끼들 잡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때 검찰 새끼들이 뭐라고 했느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미친 개쌉 소리를 하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요때 주임검사였던 장윤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어떻게 처벌하냐? 미친 소리를 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저 장윤석 아저씨는 그 뒤로 어디로 갔느냐?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으로 가셔가지고 깔끔하게 국회의원을 해드셨습니다. 내가 씨발 이러니까 저 민정당 놈의 새끼들을 정당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 저 신군부 놈의 새끼들은 그 전까지는 지네가 저지른 쿠데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형벌 불소급이고 뭔 일사부재리야. 그러면 실제로 5.18 특별법이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건 뭐냐? 주로 이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게 1980년이고 5.18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1995년이니까 뭐 그러면 이미 뭐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냐? 아 그래? 그러면 특별법에서는 저 새끼들이 쿠데타로 집권했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뺀다, 정지시킨다, 시효 정지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특별법에 바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새끼들은 어떻게 그 처벌을 하냐? 그때는 공소시효가 작동을 안 한다. 자, 공소시효 정지. 저 새끼들 잡아들여.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 독일의 나치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치의 그 집권 기간 12년 그거 공소시효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빼는 거 소급 입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두환 새끼들을 조지려고 소급 적용을 한 게 아니고 애초에 공소시효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건 소급이 아니야 애초에. 자, 그러면 특별법이 만들어지니까 저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 가만히 그냥 끌려갔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라면서 헌법 소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헌재의 결정은 뭐다? 5.18 특별법 위헌 아니다 이 새끼들아. 헌재에서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집권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는 게 국민의 줄기찬 요구이자 여망이며 작금의 시대적 과제다. 존나 빡세지 않습니까? 야, 너도 아무리 멍청해도 귀때기는 있잖아. 형이 이렇게 읽어주면 귀에 입력은 될 거 아니야. 뇌로 가도록 조금 노력을 좀 해보자. 예? 야, 3번 지만원. 야 이 새끼야 지만원 좀 그만 갖다 써. 지만원. 아이 씨발 지만원
지만원 죽여 죽겠다. 지만원 그냥 지만원 아주 그냥 지만원 이 새끼야. 하여튼 여러분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는데 저거 좀 이상하다. 그럼 무조건 지만원의 시스템 클랩으로 가십시오. 거기 반드시 있어 그게. 너도 우리 지만원 아저씨처럼 그냥 징역 2년 실형 한번 받아볼래? 너 지만원 얘기해서 북한군이라는 단어만 빼면은 네가 그거 피해갈 수 있을 거 같냐? 야 너랑 안정권 새끼랑 둘이 대가리를 맞대봐야 누구 둘이 IQ로 뭐가 나오겠냐? 둘이 대가리를 접속하면 직렬 접속이 될까? 병렬 접속이 너 IQ 150, 나 IQ 150. 총 300의 IQ로 이 상해야 된다. 저러면 씨발 톨게이트 소리 저거. 야 톨게이트 소리 어디서 나왔냐고 했더니 이 새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가 말하는 자료 여기 있다 이 개새끼야. 95년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14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한 5.18 관련 수사 결과 이 씨봉새야. 왜? 이것도 한겨레 블로그 자료가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자료야? 아니 혹시 너랑 나랑 지금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원본 갖고 오라고? 원본 여기 있다 이 씹새끼야. 이것도 조작된 자료라고 편향된 자료라고 한번 씹으려봐. 야! 이게 원본이야? 너 이거 원본 아니잖아. 너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서 훔쳐온 거잖아. 무슨 원본이야 이게 이 새끼야. 저 새끼는 저런 것도 뻥을 쳐 하여튼. 아니 그리고 야 네가 보여준 그 원본에 톨게이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어디 나왔어? 아니 없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톨게이트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없는 톨게이트라는 단어가 너한테는 보이냐? 매직아이로 봤니? 야 이 새끼야 저거 실제로는 이제 검찰 조사 보고서고 검찰 조사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당시 군의 충정작전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 새끼야 검찰 보고서 다 뒤져봤다고 했지? 내가 인마 너처럼 유튜브에서 구라치는 게 직업인 줄 알아 이 새끼야? 그 보고서 안에는 톨게이트의 티그차도 안 나와. 왜냐면 없으니까. 애초에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 자 제가 갖고 온 저 보고서 한번 보세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단 지휘차량 인솔 때는 광주 공단 입구에서 진로로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자 광주 공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바로 이전의 헬마우스 영상에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군의 소위 충정작전 보고서, 95년 당시에 이제 검찰 조사 결과 보고서, 이런 자료들을 다 읽어봐도 톨게이트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차량 탈취가 무슨 톨게이트고 나발이 그게 아니고 이미 군대가 다 들어온 뒤에 광주 산단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겁니다. 저게 광주 산단 근처에서 시위대랑 대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렇게 조작 구라를 치는 거라고. 아니 뭐야, 너가 얘기했던 거잖아. 야 너 임마 내가 얘기했던 거 맞다고 지금 확인시켜주려고 저 보고서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새끼야 네가 뭘 붙이면서 그걸 애초에 읽어보지를 않냐 어떻게. 저렇게 성의가 없어. 또 조작된 자료라고 편향된 자료라고 한번 씹으려봐. 아니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데 글자 안 보여? 못 읽어? 국어 잘하는 사람, 국어 그냥 아니고 졸라 잘하는 사람 페북에서 찾았어요. 그렇지. 국어 존내 잘하는 사람도 찾았어야지 페북에서. 그러니까 저 새끼가 실제로는 저기에 뭐가 적혀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붙여놓을 수 있는 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면 지가 그거를 훔쳐온 지만원의 블로그에도 똑같은 짓을 지만원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훔쳐온 페이지가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만원도 저 사진을 딱 붙여놓고 뭐라고 써놨느냐. 아래 보고서 페이지에는 광주 어깨는 뭐야 씨발, 어깨 300명이 부대 이동에 대한 극비정보, 즉 5월 21일 08시에 제24단 지휘부 차량이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공단 입구에 매복해 있다가 습격을 했다. 자 정작 보고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은 톨게이트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아니 톨게이트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 극비정보를 어디서 알았냐고. 그리고 선생님 그 보고서에는 08시에 톨게이트를 통과한 게 아니고요 08시에 산단 입구에 있었어. 아니 읽을 줄 모르세요? 그거 왜 붙여놨어 그러면? 아니 붙여놓고 거짓말하면 어떡해. 나 같은 사람이 보면은 대조약을 딱 나오잖아.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저 붙여놓은 보고서에 말이죠, 탈취당한 차량이 몇 대로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보고서 56대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56대. 뭐 374대 378대 아닙니다. 56대라고 적혀있어요. 심지어 지만원은 지 블로그에는 또 300대라고 해놨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몇 대야? 374대야 378대야 300대야. 아니 너희들끼리 통일이라도 좀 하고 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지 말대로 378대를 300명이 탈취했다 치자. 아니 78대는 도대체 누가 운전했냐고. 그랬더니 저 새끼가 뭐라 그랬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300명이 378대를 탈취하는 방법은 2번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야? 아니면 조를 짜서 왔다 갔다 했다던가? 아니 이걸 가지고 나를 뭐 산수 못하는 병신을 만든다고? 야 이 씨발로 막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50대의 차량을 설명하려면 한 대는 이건희 회장이 운전하고 나머지 49대는 빅스비가 운전한다는 논리냐? 이걸 산수를 못한다고 씨발. 제가 이런 대가리를 상대해야 되니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 새끼의 그 신기에 가까운 계산법은 이겁니다. 자 30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378대를 탈취했냐. 이게 정말 띄용하다.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간단하다.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곱하기 2를.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지금이 무기고를 터는 상황이라는 거. 포장이사냐? 무기고 탈취를 씨발 포장이사냐?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쿠팡 아저씨가 너 무거운 거를 한 번에 갖다 내가지고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그거 할 때 쓰레기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지 마. 트렁크에 짐 많을 때 두 번 왔다 갔다 해. 정신을 좀 차리자. 정신을. 한 번 털렸는데 그럼 두 번째 왔을 때 왔는가? 가져가세요. 야 인규야, 형이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 네가 존경하는 지만원의 블로그에 가면 원래 처음부터 600명이라고 시작해 이 새끼야. 원래 곱하기 2야. 원래 곱하기 2. 그러니까 너도 그냥 지만원처럼 600명의 북한군이 저지른 짓이라고 그냥 우겨. 난 존나 열받는 게 이 새끼는 군대도 안 갔다 왔더만. 무기고를 어떻게 털어 이 지랄을 하는데 정작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 우리 팀에는 씨발 장교가 2명에다 최전방 하나에 특공대단이 2명인데. 아니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지.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을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군대 얘기를 할 때 지랄을 하지 말아야지 네가. 칼빈 소총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가 말이야 이 새끼야. M16의 그 총상이랑 이 계엄군 폭도 새끼들이 무기고를 털어서 갖고 있던 총은 칼빈이었거든. 칼빈의 총상이랑 어마어마하게 다르는데 너 예비군 훈련도 안 가봤을 거 아니야. 예비군 훈련을 가면 말이야 후배부대 칼빈 소총을 딱 들어보면 말이지 너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걸 강목처럼 후려패라고 만든 거구나. 그러면 칼빈 소총과 M16의 화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네가 군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칼빈 소총이 뭐고 M16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 새끼야. 아니 장교가 장갑차 얘기를 하는데 미필 새끼가 거기다 대고 지금 일정면허 있으면 이 장갑차를 씨발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팩트 체크해 주신. 아무튼 임마 기왕 지를 거면 지만원처럼 지르란 말이야.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확 질러. 북한군의 소행으로 600명이 그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최소한 산수 못한다고 쪽팔리진 않을 거 아니야. 토끼가 끌려가는 짤이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그 붙인 그 보고서에는 56대라고 돼 있다고 이 새끼야. 그거나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는 거. 헬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의 봄 사태? 그러니까 저 새끼는 서울의 봄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지만한 블로그를 보고 그게 진짜 사태인 줄 알아. 안 좋은 뜻인 줄 알아요 그게. 야 서울의 봄이라고 하면 어감만 딱 들어봐도 뭔가 좀 희망적이고 좀 밝고 건설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80년 당시의 봄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그런 느낌이었다고. 박정희의 오랜 독재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도 이제 민주주의를 꽃을 좀 피워보자. 그런 봄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서울의 봄을 짓밟은 게 누구다? 네가 좋아하는 전두환 신군부 새끼들. 저거 서울의 봄 얘기는 라이브에서 존나 신나게 떠들더니 또 막상 또 영상에서는 뺐대? 우리 채널은 말이야 우리가 못 봐도 우리 동지분들이 다 제보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인사가 뭐죠? 제보는 팀플. 이번 그 라이브 개소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 한번 일단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 김대중이가 언제까지 계엄령 철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라를 전복시킨다고 했다고. 아이 병신이 이 말을 믿고 있어. 전두환이 뜬금없이 통으로 잡아먹으려 했대. 서울의 봄 사태 때 서울의 대학생들이 청와대 밀어버린다고 10만 명이 모였어. 서울의 봄 들어봤냐? 이 전두환 일당이 나라를 통으로 잡아먹으려 했구나. 김대중 새끼가 서울의 봄 다음날 국가를 상대로 5월 19일까지 계엄을 철폐하고 최규환 내각을 해체하고 전국혁명 내각을 구성하겠다. 만일 안되면 전국 동기를 단행할 것이라고 얘기해갖고 김대중이를 잡은 거 아니냐. 김대중의 국가 전복선언. 야, 그 어떤 또라이 정치인이 국가를 전복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전복하냐?
야, 니네 그 신군부 엉아들은 저 국가를 전복하겠다고 선을 하고 쿠데타를 했니? 야, 이 새끼야, 그거는 전두환 신군부 놈들이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조작할 때 그때 만들어낸 그 제일 유명한 개소리고, 그거 받아 쓰는 게 지만원이 아니야. 자, 실제 내용은 이겁니다. 5월 16일에 그 김영삼 신민당 총재하고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이 이제 회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위 육개항 시급 수습 대책이라는 걸 이제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비상계엄의 즉시 해제, 그 당시 최규하 정부 내지는 신군부하고 이제 동급이죠. 그 정부 주도의 개헌을 포기해라. 왜냐면 지들 좋을 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정치 일정을 연내에 완결해서 민정이양을 끝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국민연합이 발표했던 시국선언문도 사실 이 내용의 그 연장선에 있죠. 그러니까 이 신군부 새끼들은 헛수작 떨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손을 떼라, 이런 소리입니다. 뭐 김대중이 계엄령 철폐를 안 하면 전국적인 시위를 한다고 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어? 뭐 김대중이 뭐 니네처럼 전방에 있는 그 사단들 뽑아 올려가지고 쿠데타 일으킨다 그래서? 아니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면 뭐가 문제인데 그걸 왜 막어? 무슨 권한으로 막냐고, 헌법적 권리를. 사람들 시위로 돈 벌어먹고 사는 새끼들 왜 이 새끼들아 그러면 너희는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니? 내 지랄은 괜찮지만 남의 시위는 안 된다. 자, 왜 막느냐? 간단하죠.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서 여론이 움직이면 전두환이 좆대니까. 당시 국민들의 열망이 뭡니까? 이제 뭐 박정희 유신 끝났으니까 우리도 직선제로 대통령 직접 뽑자. 체육관에서 연병 떠는 거 치워라. 군부 니네 빠져라. 이런 건데 전두환이는 글로 돌아가면 좆대거든. 쥐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시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 시위를 이용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고 시민들 때려잡고 정치인들 잡아가두고 그걸로 서울의 봄을 끝장을 내버렸잖아요. 야, 뭐 북한의 준동? 야, 북한의 준동이 무섭다는 새끼들이 12.12 반란 일으킬 때 노태우가 전방에서 구사단 병력 빼가지고 서울로 쳐내봤냐? 야, 이게 북한의 도발을 걱정하는 군인의 자세냐? 이게 무슨 군인이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지가 그냥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는 반란군 놈의 새끼지. 핵심은 뭐다? 아니, 집회와 시위는 시민한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 권리인데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게 1987년의 6월 항쟁입니다. 그리고 2016년의 촛불 항쟁이죠. 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니까 1980년 당시의 광주하고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전두환이가 군 투입을 하라고 하는데 장군들이 막상 하기 싫다면서 미적됩니다. 시민들 다치게 하거나 만약에 발포라도 했다가는 진짜 좆대거든. 둘째, 미국이 윽박을 지릅니다. 너 그거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하면은 한미관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군부대 투입 못하고 직선제 개헌을 수용을 했어요. 노태우 시켜서 발표한 게 6.29 선언이죠. 야, 이거 봐봐. 전국적으로 시위 일어나는 게 반란이야? 아니지, 민주주의의 완성이지. 자, 1980년대 내내 이 땅의 젊은이들이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80년 5월에 다 같이 만약에 들고 일어났었더라면 그러면 광주에서 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결국엔 대신 죽은 거구나. 그 울분과 양심의 가책으로 이 땅의 시민들이 7년을 버티다가 1987년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사실은 5.18이고 뭐 전두환이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볼 생각도 없고 애초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 그냥 지만원 블로그에서 그냥 긁어다가 그거를 그대로 읽는 거, 그리고 뭐 무슨 뭐 스피커 끌고 다니면서 그냥 어그로를 끄는 극우 이벤트 업체죠. 그냥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야, 장사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패륜적인 선을 넘어가지고 광주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못 참아요. 그 네가 넘은 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지켜봐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할머니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로짜가 또 선을 넘은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준비해가지고 다음주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똥냥. 헬 예!